벅셔가 벌링턴 노던 산타페, 줄여서 BNSF라고 하는 철도 회사를 인수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과연 버핏은 옳았을까요? 벅셔가 BNSF 철도를 인수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아갔네요. 이 인수가 벅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갑자기 기업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각에서는 버핏이 정신줄을 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노인네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을만 하면 화제로 다시 떠오르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과 벅셔가 보유한 엄청난 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버핏은 오마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11월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는데요. BNSF 철도는 기존 버핏의 투자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그린왈드라는 교수가 당시 버핏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미친 짓이다, 또는 정신 나간 투자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벌링턴 노던을 75달러로 자기는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에 따른 수치라고 말이죠. 투자 수익도 별로라고 했고요. 당시 그 퍼가 18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업 유지를 위한 자본 지출도 아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감가상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저명한 교수의 지극히 합리적인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버핏이 BNSF에 흥미를 느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왜 버핏이 옳았고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투자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버핏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당시에는 다른 많은 저렴한 투자 기회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핏은 BNSF 철도를 골라서 30%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샀습니다. 또한 지불 금액 중 40%를 아주 저평가되어 있던 벅셔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버핏이 BNSF 철도를 얼마나 원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BNSF 철도 인수에 쓴 340억 달러는 벅셔 자산 중에 25%에 거의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베팅이었죠. 당시 버핏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올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버핏도 BNSF 철도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뭔가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비싸다고 한 가격에 샀을 것입니다. 자,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수 이후에 BNSF 철도는 벅셔에게 배당금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는데요. 인수한 지 10년도 안 된 기간에 인수 가격을 거의 회수한 셈이 된 겁니다. 10%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자율과 액면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보너스이죠. 겉보기에도 비싸게 주고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라는 자본 집약적 기업에게는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8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급증했고요. 물론 영업이익 순환 주기상 2009년이 저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고점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상적인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배당금 형식으로
벅셔가 가져간 자본을 고려하면 더욱 인상적인 것이죠. 상장업체로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비교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티커로 UMP는 기본적으로 230억 달러의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UMP가 사업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마진이 약간 높아서 수익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UMP의 본사가 다름 아닌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다른 철도회사를 선택한 거죠.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오마에 갔던 기억이 나서 사진도 올려봅니다. 그리고 2017년 그 애뉴얼 미팅 때 잭 보거를 멀리서나마 봤었는데요. 오늘 타계했다는 소식에 애뉴얼 미팅 영상도 한번 첨부해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10년 동안 시장은 UNP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BNSF와 UNP의 실적은 아주 비슷해서 매출은 50% 증가했고 현금 흐름은 2배로 뛰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에 UNP는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2%의 내부 수익률을 제공했는데요. 이는 대단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연평균 11.8%의 수익률로 아주 좋았지만 이 철도 회사는 그보다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UMP는 현재 기업 가치 1,300억 달러에 시가총액 1,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EV EBITDA는 12.5배이며 PER은 19배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BNSF의 시장 가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UMP와 비슷한 수치를 적용해 보면 BNSF의 기업 가치는 1250억 달러에 주식 가치는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버핏은 이 회사를 340억 달러를 주고 샀고 이미 배당금으로 310억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도 1000억 달러 이상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버핏이 대규모 투자로 인상적인 수익률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바로 18%라는 숫자인데요. 처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런 수익률을 올릴 거라고 생각한 데 비해 인상적인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본 집약적이고 규제 부분의 경기 순환적 기업을 너무 비싸게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말이죠. 18%의 수익률은 S&P 500의 1.5배입니다. 그것도 강세장에서 말이죠. 게다가 그 수익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인수 당시 버크셔는 이미 BNSF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유통주식 100%를 인수하기 위해서 경영권 대가 같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나머지 주식을 약 26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또한 버크셔는 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인수자금 조달에 약간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 레버리지와 이미 버크셔가 보유 중이었던 BNSF의 지분을 고려하면 ROIC, 투하자본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죠. BNSF 인수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는 인수대가 중 일부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106억 달러 상당의 신주를 발행했는데요. 상당한 주식 희석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BNSF를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신주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BNSF 인수에서 흥미로운 점은 버크셔가 상당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억 달러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주를 발행했을까요? 버핏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버크셔의 현금 보유고를 200억 달러 아래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즉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 기회가 널려 있었던 그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는 그 돈을 전부 투자해도 됐지만 워렌 버핏은 그런 유혹을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BNSF는 버크셔가 인수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가 12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버크셔에로 다시 들어갔죠. 우량 기업으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출도 50% 증가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매출은 140억 달러였는데요. 그 이후 경제 성장과 미국의 원유 호황의 도움으로 매출은 50% 증가한 2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 중에 석탄의 비중이 25%라는 것인데 이 회복 기간 동안 커다란 역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50% 매출 증가는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핵심은 가격 결정력이었습니다. BNSF는 고객들과 재협상을 통해서 계약의 대부분의 가격을 재조정했는데요. 산업 통합과 가격이 너무 낮았던 서비스, 그리고 트럭 대비 경쟁 우위가 지난 10년 동안 철도 회사들의 가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 증가와 가격 인상, 그리고 운영 비용 절감이 합쳐지면서 마진이 증대되었는데요. 에비타 마진은 인수 당시 35%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또한 추가적인 재정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버핏이 옳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시즈 캔디, 코카콜라, 무디스 등의 투자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매출 증가와 가격 인상이라는 공식이 아주 생산적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오마하에 배당금을 보내줄 수 있는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스웨이의 장부가상 BNSF의 가치는 430억 달러인데 반해서 앞서 밝혔듯이 BNSF의 실질 가치는 1,050억 달러 상당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